심할 때는 3개월에 2번 정도 집에 간 적이 있어요. 3개월에 2번이요? 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직업과 진로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직업 탐구생활,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아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직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해시태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음악중심, 샵 놀면 뭐하니, 샵 나 혼자 산다. 키워드만 들어도 벌써 너무 재밌겠죠? 오늘의 직업은 바로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송국 PD인데요. MBC 임경식 PD님과 함께 PD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예능 PD 임경식입니다. 예능 PD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능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님들이 있으시죠? 전통적으로는 제가 입사할 때 보면 예능 분야, 시사 교양 분야, 드라마 분야, 편성 분야, 스포츠 PD 분야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방송사 안에서도 미디어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웹 예능을 만들기도 하고 웹 드라마를 만들기도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경계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어요. 교양 PD가 밖에서 봤을 때 예능 프로그램 같은 프로를 만들기도 하고 예능 PD지만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K-팝, 이 K-팝의 중심인 음악 방송을 만드는 PD님은 어떤 PD에 속하실까요? 예능 크게 이제 쇼,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악 방송 같은 경우는 쇼 프로를 만드는 PD이기 때문에 큰 범주로 보자면 예능 P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음악방송 PD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음악방송 PD가 사는 세상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BC 예능국에서 음악 중심을 맡고 있는 최현석 PD입니다. 보통 일주일 일정은 월요일 날 이제 일단 페이스타임이라고 이제 그 주에 컴백이나 출연을 희망하는 아이돌이나 가수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60팀 정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주에 좀 이 노래나 어떤 괜찮은 그룹들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이 라인업이란 거가 있잖아요. 보통 한 16팀 정도, 음악 중심은. 그렇게 해서 그 주에 출연할 팀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그 16팀에서 17팀의 그 무대, 조명이나 이런 세트도 저희가 짓거든요. 또 화요일부터 저녁 때부터 이렇게 각 팀의 콘티라고 있는데 콘티를 이제 줄고 금요일까지 밤을 새가면서 콘티를 이렇게 짜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5시 정도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보통 새벽 5시 정도에 사전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방송 구성이 거의 한 70%는 생방송이고 30%가 이제 사전에 녹화된 무대들을 내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콘티도 짜고 사전 세트도 만들고 조명도 이제 봐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PD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태프분들이 다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가수당 이렇게 하나에서 2개의 무대를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대가 되게 멋있게 나오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돼서 그 무대가 이제 준비할 때는 서로 새벽부터 나와서 힘들고 밤도 새고 해서 힘들지만 그 무대가 끝나고 났을 때 좀 좋아해주는 관객들이나 무대를 보면 되게 좀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협업이나 마치 연극 한 편 올리고 난 느낌을 매주 받을 수 있다. 생방송의 또 묘미가 또 사고 날까봐 긴장하기도 하지만 무사히 딱 끝났을 때 딱 차오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 맛에 또
이 쇼를 다른 스태프분들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협업이나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아마 쇼 PD가 좋지 않을까. 네, 잘 봤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업이네요. 일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도 실컷 보고 덕업일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음악방송 PD가 되면 아이돌이나 가수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음악방송 PD는 부조라고 하는 다른 공간에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되고, 그 아이돌 가수들은 밑에 있는 무대에서 그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가 각자의 일을 각자의 공간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오지 탐험을 가는데 그 연출자들과 그 다음에 출연자들이 함께 그 가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연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촬영장에서 연예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만, 조연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집실에 있기 때문에 한 편집에 있는 동안에는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조연출은 편집을 하다가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본인이 편집하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매일 보니까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 조연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게 된 오랜 기간 동안 연예인들을 만나는 생활과 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현실에는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PD라고 하면 멋진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PD님께서는 왜 PD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이제 높은 연봉과 화려한 어떠한 그 삶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실상은 좀 다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가 공항 근처여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이렇게 비행기를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TV를 틀면 온통 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었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현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꿈 현실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말요? 네, 한 30개국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도 가보고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같이 사실은 가기 힘든 나라도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게 일로 가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게 좀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르죠. 네네. 네, 그렇지만 꿈은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에선 저의 최애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PD님이 등장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영상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나 혼자 산다에서 4년차 조연출로 일하고 있는 조엘 PD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연출이기 때문에 주로 그 영상 촬영해온 거를 편집하고 자막을 쓰는 작업을 맡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한 3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한 3시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톤 조절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많은 감독님들이 또 얽혀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갑니다. 일단 이제 체력 관리가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PD를 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이야 한 이틀 정도 세지만 막내 때는 거의 한 사흘, 나흘 정도 밤을 샌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땐 정말 체력이 없으면은 못 받쳐주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체력이 부족한 게 가장 힘듭니다. 처음엔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그때는 정말 매주 그만둬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매주 방송 프로그램은 기억이 미화가 돼요. 매주 할 때마다 매주 방송이 나가고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이제 오잖아요.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댓글들을 읽다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이번 주 누군가를 웃겼구나. 어떤 힘든 사람 한 명을 또
살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4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또 힘을 얻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을 갖고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창작을 하는 것보다 PD는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악플도 달릴 수도 있고 뭐 좋은 멘트도 달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죠. 그런 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밤을 샌다니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PD님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재밌는 예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연출님께서 PD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공감합니다. 100%? 네네. 저도 주연출 때 심할 때는 3개월에 2번 정도 집에 간 적이 있어요. 3개월에 2번이요? 네. 아예 그냥 숙직실에다 짐을 풀어놓고 편집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아직은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편집의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잘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밤을 새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밤을 새고 나면 사실은 좀 체력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력을 안배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PD 생활을 계속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연차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데. 보통 이제 예능 PD로 입사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편집실이라는 공간에서 편집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돼요. 근데 편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떻게 카메라가 운영되고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를 섭외하면 더 좋은지 같은 것들을 저절로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4, 5년 정도는 편집실에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편집실에 있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연출이라는 직함을 달고 회의실로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앞에 있던 체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력이라는 것들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인 연출될 때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무언가 결정해 주길 바라는데 그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갈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판단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것은 축구에 비유하자면 감독은 선수를 기용할 때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그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전술을 짤지를 다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바로 예능의 메인 PD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감독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PD님들의 역할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대본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PD님을 모셨으니까 여쭤봐야겠죠? 예능 프로그램에도 대본이 있나요? 대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용도의 대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행 프로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진행자는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그 여행지에서 어떤 일을 할지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 관련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의 룰은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의 얼개가 담긴 대본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을 알려주는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본은 없고 구성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본은 또 없죠. 그래서 예능은 대본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능은 대본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그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미나 시청률을 위해서 일부러 악마의 편집을 하기도 하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악마의 편집을 생각하지 않고 천사의 편집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편집을 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시간만큼은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집은 사실은 천사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지 않았던 말을 한 것처럼 한다거나 행동을 악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해서 출연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사실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은 사실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악마의 편집이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천사의 편집이었습니다. 캐릭터 창조를 위한 PD님의 노력이라는 편집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PD님, 또 다른 PD님 한 분을 더 뵙고 오셨다고요? 이번엔 어떤 분이신가요? MBC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주말 저녁을 책임지는 놀면뭐하니의 메인 PD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예능본부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놀면 뭐하니 연출하고 있는 PD 장우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목요일 촬영이에요. 무한도전 때부터 항상 고정적인 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찍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낸다가 이제 기본 일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촬영하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일 때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출근해서 내일 토요일 방송을 위해 시사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방송에 나가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목요일 촬영을 위해 촬영 준비를 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촬영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정하고 촬영을 위한 답사 아니면 소품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을 보내면 다시 또 금요일에는 그 주의 토요일 방송을 위한 일을 합니다. 정확히 10년 전 2014년 겨울에 제가 서태지 씨 엄청난 팬인데 그분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서태지 씨랑 눈 맞춤하면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뭐 걸어 나오고 인사하고 아주 행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성덕이었죠. PD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이미 꿈을 잃어버린 그런 정도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호기심과 끈기 두 가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호기심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시청자, 지금은 이제 수용자에 더 가까운 세상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숙명입니다. 근데 호기심이 있으면 이 과정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이 나는 잘 궁금한 게 없는데 라는 성향이라면 많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은 필수인 것 같고 끈기는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단편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인 것 같아요. 좌절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섭외 한 번에 되는 경우 거의 없고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 현장에 가도 저희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걸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알겠다, 오케이, 이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쉽게 말하면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PD를 하면서 꿈을 이룬 성덕이 되었다. 와, 덕업일치를 이룬 PD님이 여기 계셨네요. 혹시 PD님은 언제 PD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MBTI 검사를 했을 때 INFP가 나왔어요, 대학교 때. INFP요? 네, 그만큼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소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PD라는 직업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MBTI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외향적으로 바뀌었겠죠? E, 네. N, 네. FJ. ESFJ로 바뀌었어요. 아쉽다. 거의 반대로 바뀌었는데 아깝다. 네. PD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격도 일부분 바뀌게 됐거든요. 제가 구해좀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행복했던 건 뭐냐면 구해좀즈가 방송에 나가는 시기 때 저는 SNS 같은 걸 봐요. 그러면 일요일 밤 구해좀즈를 보고 맥주를 한 캔 먹으니까 한 주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 PD하기 잘했구나. 내가 만들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하면 조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피드백이 빨리 오니까 그만큼 보람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영상 속 PD님께서 그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이 PD의 숙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PD님께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거나 아이템을 찾으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편인가요? 저도 초창기에는 새롭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새롭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서점에 가서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그 새롭다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움이 아니고 지금 존재하는 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어떠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 해서 요즘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생각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어요, 방금. 네, 지금까지 1부에선 전반적인 PD의 업무를 살펴봤다면 2부에선 PD님이 제작하신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도 함께 직진해 주실 거죠?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